네, 안녕하세요. 뭉쳐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51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50회차는 역대 최고의 1등 당첨자와 당첨금 기록을 세운 듯한데요. 10,000명에 가까운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토토 사장님에게 농락당한 기분도 들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 2변은 극장골을 넣으며 마쳤는데 이변을 봤던 다른 매치들이 너무 이변 없이 끝나서 3등이 2장이 당첨되어서 적자였습니다.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승무패였고요.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번 매치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2 에스턴 빌라와 7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리그 2승 2패의 빌라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크리스털은 2승 1무 1패로 직전 울버햄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10경기로 늘리면 5승 4무 1패로 빌라가 1승이 더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양팀 각 맞대결에서 홈팀이 승리한다는 공식인데요. 크리스탈의 4승은 모두 홈이고 빌라의 5승 중 4승은 홈이고 원정 1승이 있습니다. 3, 4, 2, 1의 빌라는 양 윙포드인 맥긴과 무사 디아비가 각 2골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3백이 경기 초반 실점을 하면 라인이 무너지며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4-2-3-1의 2선 중심 에제가 중앙과 좌우를 넘나들며 넓은 공간 활용과 돌파로 자하의 공백을 완전히 지우고 있고 공격수 에드와르는 좋은 순발력으로 빠른 크로스를 잘라먹는 골을 넣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성에서 홈팀의 승리 확률이 높고 스쿼드의 기량들도 엇비슷한데 A매치 기간에 부상의 변수만 없다면 난타전의 양상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13위 풀럼과 19위 루턴 타운의 매치입니다. 1승 1무 2패의 풀럼은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승격팀 루턴 타운은 3연패로 프리미어리그의 매서운 맛을 보고 있고요. 상성은 2승 2무로 풀럼이 우세합니다. 풀럼은 4-3-3 포맷에서 직전 경기 울버햄턴에서 영입한 라울 히메네스를 중앙 공격수를 내세우고 히메네스와 함께 영입한 아다마 트레오까지 투입했지만 리그 최강 맨시티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루턴은 승격 후 시즌 초에 브라이턴, 첼시, 요즘 기세가 좋은 웨스트햄까지 강적들을 만나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홈 경기장 리모델링으로 연기된 벌리전을 치렀다면 초반 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입니다. 미트로비치의 공백도 있는 데다 팀 분위기도 흐리고 나간 터라 분위기를 잡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루턴 타운의 경기를 보면 프리미어리그 출전에 대한 선수들의 부담감이 아무래도 경직되게 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센 매를 많이 맞아 맷집이 생겼으니 이번 매치에서는 조금 나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로 생각됩니다. 팀 분위기는 풀럼보다 루턴 타운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5-3-2의 5백을 쓰는 루턴이 풀럼을 맞아 라인을 좀 올려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양팀 실점이 많은 시즌 초반인데 양팀 공격력이 다득점의 능력은 없어 저득점의 공방 끝에 결과가 나올 매치란 생각이 들고요. 풀럼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1위 맨유와 6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2승 2패의 맨유는 직전 아스널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3승 1패의 브라이턴은 뉴캐슬을 홈에서 3대1로 누르며 직전 웨스트햄전 패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리그에서의 경쟁 상대인 뉴캐슬을 물리치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상성은 3승 1무 2패로 브라이턴이 앞서 있습니다. 맨유에는 부상 선수가 좀 있습니다. 수비의 핵심 라파엘 바란과 좌측 윙백 루크쇼의 중원의 메이슨 마운트까지 주전들의 결정으로 특히 수비의 공백이 큽니다. 그리고 공격수 안토니오가 여친과의 스캔들로 당분간 경기 출장에서 제외되었고 제이든 산초는 감독과의 불화로 역시 제외될 걸로 보여 공격부터 수비까지 손실이 큽니다. 브라이턴은 새로운 공격수 퍼거슨이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양 윙포드, 솔리마치와 미토마의 침투 공간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퍼거슨이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웰백의 부상도 있어 공격진에 구멍이 생기며 아담 랄라나가 그 공백을 얼만큼 메워주느냐가 관건입니다. A매치 후의 첫 경기가 A매치 출전했던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될 것인데요. 가라앉은 팀 분위기의 맨유가 상승세의 브라이턴의 공격진들을 무난히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 린델로프를 에반스로 교체를 했지만 오히려 극장골 2골을 먹으며 패했고 이번 시즌 영입한 회이론까지 A매치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부상 결장이 있어 돌아온다고 해도 전력에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텐 하그 감독의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라이턴이 최근 4경기 맞대결에서 3승 1무로 패가 없고 맨유의 원정에서도 승리했던 상성도 있어 퍼거슨의 공백만 잘 채운다면 또 한 번 원정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맨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2위 토트넘과 17위 셰필드의 매치입니다. 3승 1무로 시즌 초반 상승세의 토트넘이고요. 승격팀 셰필드는 1무 3패로 아직 승리는 없지만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성은 의외로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직전 올 3월 FA컵 셰필드 홈에서 1대0으로 토트넘이 패하며 탈락했었습니다. A매치 직전 번리전 해트트릭을 한 손흥민을 중심으로 제임스 매디슨의 중원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파페사르와 비수마도 제목 이상을 해주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불안했던 수비는 반더벤의 영입으로 로메로와 함께 차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다소 불안 요소라면 백업으로 뛰던 산체스가 이적하며 센터백 백업에는 호레시오의 주인공 에릭 다이어가 있다는 게 부상 선수 없이 겨울 이적 시장까지 버텨야 할 토트넘입니다. 손흥민의 손톱 기용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양 윙백들의 자원은 흘러넘치는 상황이라 히샬리송의 결정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셰필드는 3연패 후 직전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먹고 역전했다가 동점골로 무승부를 하며 연패를 끊었는데요. 경기 후반 결정적인 슈팅을 에버턴의 픽포드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며 첫 승을 놓치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습니다. 셰필드의 경기력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절정의 공격 축구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직전 토트넘의 패배는 컵 대회이고 올 3월 토트넘의 안팎 상황이 제일 어려웠을 때였기에 그때와 지금의 토트넘은 180도 다른 팀이라 처절한 복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4위 웨스트햄과 1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3승 1무의 웨스트햄과 4승의 맨시티로 양팀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맨시티가 우세하고요. 웨스트햄은 최근 3연승으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데요. 직전 리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1로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 점을 내주었기에 경기 내내 웨스트햄이 지배한 경기였는데요. 현재의 상승세는 이번 시즌 영입한 루카스 파케타의 거칠면서도 안정된 경기 조율이 양측면의 보행과 워드프라우스, 벤나마의 측면 돌파를 지원하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 양측면이 살아나며 원톱 미카엘 안토니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며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맨시티인데요. 키플레이어 더브라이너의 부상 공백을 중원의 알바레스를 중심으로 로드리, 코바치치가 한치의 틈도 없이 지배를 하며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영입된 최고의 수비수 그바르디올의 더브라이너의 장기 부상을 대비해 울버햄튼에서 마테우스 누네스까지 이적 시장 마지막에 영입하며 공수에서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추면서 리그 2연패를 위한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의 웨스트햄이라고는 하나 맞대결 19경기 동안 웨스트햄의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성에서는 일방적입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무승부까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변이 크지 않을 매치로 생각됩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1위 발렌시아와 4위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시즌 2승 2패의 발렌시아와 2승 1무의 AT 마드리드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점유율 등 슈팅 수에도 앞섰지만 수비수 외조 카자르의 자책골로 1대0으로 아쉬운 패배를 했고요. AT 마드리드는 바이카노 원정에서 7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AT 마드리드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4-4의 포메를 쓰는 발렌시아는 우측 라인의 코레이라와 알메이다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1로 시원한 공격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16위의 부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른 AT 마드리드는 직전 바이카노 원정에서 6명의 선수들이 골을 넣으며 절정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 플레이어 그리즈만은 유로 예선에서도 프랑스 국대로 출전하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롤러서 공격 전 지역을 휘저으며 폼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상성에서의 일방적인 열세와 3호의 포메의 AT는 평균 실점도 0.33으로 짠물 수비를 하고 있어 발렌시아의 홈이지만 무승부도 어려운 매치로 생각됩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2표 14위 뉴캐슬과 8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1승 3패의 뉴캐슬은 시즌 초 개막전 빌라의 대승 이후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턴 등 강팀들과의 연전이 이어지며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1승 3무로 승이 많지 않지만 패하지도 않으며 나름 괜찮은 흐름입니다. 상성은 5승 1무 1패로 뉴캐슬의 우세인데 뉴캐슬이 3연승 중입니다. 뉴캐슬은 공격의 일선의 이삭, 알미론, 앤서니 고든의 폼이 괜찮지만 강팀과의 연전에서는 연패를 하며 공격진도 강한 수비에 애를 먹으며 제 몫을 못해왔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한 중원의 토날리도 개막전 활약 후에는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며 주춤한 상황이고 약간의 부상이 있는 조 엘링턴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중원에서 기마랑이스 홀로 고군분투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브렌트퍼드는 중위권들과의 연전에서 패하지 않으며 구들장처럼 천천히 뜨거워지는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은베모, 요한 이사, 샤데가 나름 득점을 올리며 중위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상성에서 앞서는 뉴캐슬이고 강팀과의 연전으로 패는 했지만 더 단단해졌을 정신력과 팀워크는 이제는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동기부여까지 강하고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2연패가 없는 기록을 고려했을 때 브렌트퍼드의 이번 원정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3위 셀타비고와 17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1승 1무 2패의 셀타비고는 직전 알메리아 원정에서 전반 2골로 앞서다가 후반 연속 2골을 먹고 시즌 첫 승을 놓치나 했는데 교체로 들어간 스웨드버그의 극장골로 승리하며 첫 승을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하며 아직 시즌 첫 승이 없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마요르카가 앞서 있습니다. 5-4-1 포메의 셀타비고는 2선 우측 라인의 이아고 아스파스와 중원의 벨트란이 부진한데 대신 원톱 라르센과 스웨드버그의 마무리로 승리를 따냈는데요. 중원에서의 부진이 주도권을 뺏기며 힘든 원정 경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에 비해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빌바오 홈 경기에서 주도권을 뺏기며 겨우 비기는 경기를 했고요. 빌바오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탈압박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의 부재로 매 경기 점유율에서 뒤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두 경기에서는 한 골로 승부가 났었던 경기였는데요. 저조한 득점력이 득점 없는 공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 첫 골이 아직 없는 마요르카의 공격수 무리키가 1호 예선 스위스전에서 66분 헤더 동점골과 94분 극적인 극장 동점골을 넣으며 득점 감각은 올렸는데 그 상승세가 팀에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직전 경기 3골을 터뜨린 셀타비고가 득점력이 앞서지만 수비에서도 4경기 클린시트가 없어 빈약한 마요르카 공격이지만 선제 득점을 하고 극단적인 수비로 내려앉는다면 최소 무승부를 할 수 있는 매치로 보입니다. 저는 유로 예선에서 한 경기 2득점으로 골 감각을 올린 무리키에게 이제 리그에서도 마수거리 골과 상성 우세의 마요르카의 시즌 첫 승과 원정 첫 승을 기대해 봅니다. 셀타비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3위 바르셀로나와 7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3승 1무의 바르셀로나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2승 1무 1패의 베티스는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폼의 우측 중원의 더영의 폼이 좋고 맨시티에서 이적한 균도간도 순조로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적설도 있었던 더영이지만 부진한 중앙 미들 르메우의 부진까지 커버하며 직전 베티스전에서는 MOM의 활약을 했습니다. 시즌 초 바르셀로나는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원톱 레반도프스키가 부진하며 직전 경기 승리를 결정짓는 페널티킥 골도 성공시켰지만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도 큰 활약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베티스도 4-3-3 폼에서 이스코와 로드리게스의 중원과 공격수 윌리안 호세의 활약으로 이전 빌바오 원정 대패에서 직전 라요에게 승리하며 흐름을 바꾸는데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상성에서 크게 열세인 베티스가 원정에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A매치 기간 레반도프스키의 폼이 살아나고 베티스가 원정에서의 실점이 많은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이변이 없을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라리가 14위 헤타페와 10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1승 1무 2패의 헤타페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전반 11분 마요랄의 선취골로 앞서 나갔으나 지키지 못하고 주드 벨링엄의 극장골로 역전패를 하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2승 3패의 오사수나도 직전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헤타페가 우세합니다. 4-1-3-2 폼의 헤타페는 상대나 경기의 흐름에 따라 수비 미드를 위로 올리고 공미를 앞에 두는 4-3-1-2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직전 레알과의 경기처럼 수비의 중심을 둘 때에는 5-3-2를 쓰기도 합니다. 개막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선 무승부를 하며 적절히 4-4-2의 변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막시모비치, 다코낭, 알레나의 중원이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버거운 경기로 76대 24의 일방적인 열세로 골키퍼 소리아의 선방과 골대를 3번이나 맞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더 큰 점수차로 패했을 경기였습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바르셀로나 전에서는 4-1-4-1로 극단적인 두 줄 수비에 가까운 경기를 했는데요. 평소에는 4-3-3 포맷을 쓰며 직전 바르셀로나 전에서는 7대3의 점유율 열세로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했지만 4개의 유효 슈팅 중 한 골을 성공시키며 무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비슷한 양팀의 전력은 4-4-2와 4-3-3으로 포백과 중원의 대결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맞대결에서는 헤타페의 홈에서 최근 3연승 중인 헤타페인데요. 상성도 최근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시즌 순위에서 헤타페는 3연속 15위를 했었고 오사수나는 11위, 10위, 직전 시즌은 7위까지 하며 오사수나가 시즌 성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이번 회차 제일 예측이 어려운 매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헤타페의 개막전 바르셀로나 0대0 무승부와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 선취골과 95분 극장골 패배를 고려해서 헤타페의 약 우세를 보지만 이제 오사수나도 8경기 무승을 깰 때도 되었고 원정 승리는 더욱 오래되었기에 승패가 갈릴 매치로 생각됩니다. 헤타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경기 EPL 16위 본머스와 12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2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본머스입니다. 이번 시즌 팀을 감독부터 선수까지 큰 폭으로 리빌딩한 첼시이지만 1승 1무 2패로 아직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지만 최근 맞대결은 첼시가 2연승 중입니다. 본머스는 전방의 솔랑케와 우측 윙포드 세메뇨, 2선 중앙의 필립 빌링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빈공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이번 시즌 영입한 클로이베르트도 아직은 활약이 미미한 게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카이 하베르츠를 아스널로, 메이슨 마운트를 맨유로, 마테오 코바치치를 맨시티로, 쿨리발리를 알힐랄로, 골키퍼 맨드를 알아흘리로, 루카쿠를 인터밀란으로 여기까지 첼시의 이번 시즌 주요 방출 선수이고요.
브라이턴에서 카이세도를, 라이프치히에서 크리스토퍼 은쿵구를, 모나코에서 악셀 디사시를, 비아리엘에서 니콜라스 잭슨, 브라이턴에서 산체스 콜키퍼를 이번 시즌 주요 영입 선수들로 큰 폭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큰 기대를 하고 영입한 공격수 은쿵쿠는 장기 부상으로 빠지며 니콜라스 잭슨을 원톱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와 메카 리스 제임스의 부상과 이번 A매치 경기 도중 부상 조짐을 보인 무드리크까지 있어 공격력에 아쉬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 브랜트퍼드 원정에서 점유율에서는 밀렸지만 후반 막판까지 2대1로 앞서가다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먹고 비기며 시즌 첫 승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첼시는 직전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노팅엄의 엘란가에게 결승골을 먹고 1대0으로 패했는데요. 75%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마무리가 안되며 충격패를 했습니다. 잭슨의 골대 앞 어이없는 똥볼을 비롯해 여러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날리며 은쿵쿠의 부상 공백 아쉬움이 큰 경기였습니다. 본머스의 홈이지만 첼시가 주도권을 쥐고 갈 매치일 텐데요. 첼시의 주 공격 루트인 스털링의 우측 돌파와 크로스를 해결할 마무리 해결사가 부족한 게 이번 매치에서도 첼시의 약점이 될 듯합니다. 홈이라고 특별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본머스는 아니고 중원의 강점을 살려 마무리만 확실히 한다면 첼시의 시즌 첫 원정승이 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본머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15위 비아레알과 19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1승 3패로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3대1로 패한 비아레알입니다. 1무 3패로 직전 셀타 비고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한 알메리아이고요. 최근 상성은 3승이므로 비아레알이 우세합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비아레알로 이적한 노르웨이 국대 쉐를로트가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으며 출발은 좋았지만 10분 후 동점골을 먹고 22분 비아레알 왼쪽 수비수 페드라자가 퇴장당하며 수비 실수를 하며 PK 역전골과 후반 쐐기골을 먹으며 패했습니다. 이번 매치 페드라자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예상되고요. 알메리아는 극장골로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요. 경기는 졌지만 점유율도 6대4로 앞섰고 슈팅수와 유효 슈팅수도 앞섰습니다. 두 골을 먼저 허용하고 반격을 하며 주도권을 가져간 걸로 생각되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두세 번 놓치면서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4위 3위의 2선 로베르토네 라마자니는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했는데요. 기회를 만들었지만 원톱 수아레즈의 부진으로 두세 번의 결정적 찬스를 날리며 팀을 패배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17위로 간신히 강등을 벗어난 알메리아는 지난 시즌 승격 후 어려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부족해 보이고요. 라리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하는 비아레알의 이번 시즌 초는 흐름이 안 좋은데요. 이번 매치 승리로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쉐를로트가 유로 예선에서 부상이 있어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상성에서 10경기 패가 없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모두 여유있게 승리한 상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22 세비야와 18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3패의 세비야와 2무 2패의 라스팔마스는 양팀 다 저조한 흐름입니다. 세비야가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14위로 이전 3년간 리그 4위를 했었던 것을 보면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이라고는 하나 2018년까지의 상성으로 5승 1패로 세비야의 압도적인 우세였습니다. 양팀은 직전 경기 두 팀 모두 지로나와 상대했습니다. 세비야는 홈에서 2대1로 패했고요.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세비야의 스쿼드는 화려합니다. 중원의 라키티치, 에릭 라멜라, 공격의 엔네시리, 오캄포스 등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데요. 직전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라키티치만이 8.8대의 높은 평점을 받았고 오캄포스, 엔네시리 4점대, 토레스와 교체 출전한 라멜라도 5점대의 저조한 평점을 받으며 팀의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지로나 원정에서 점유율이 55대 45로 앞서며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내용도 팽팽한 경기였는데 후반 88분 지로나의 포르투에게 극장골을 먹으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추락하는 세비야의 경기력은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로나를 상대한 두 팀의 기록이나 경기를 비교해 보아도 원정인 라스팔마스가 중원에서 키패스의 횟수나 기회가 더 많았고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면서 팀 분위기에서 많은 차이를 보았습니다. 상성으로 보면 세비야의 우세가 예상되나 오래전 상성이고 양팀 시즌 첫 승을 위해 4-2-3-1과 4-3-3의 폼에서 공격에 무게를 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양팀 승부를 보려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세비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8위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시즌 4승의 레알 마드리드이고 1승 3무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승격팀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5-3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는 공격과 수비의 핵심인 비니시우스와 밀리탕의 골키퍼 크루투아까지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그 공백을 주드 벨링엄이 잘 메우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95분 극장골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요즘 쿠보의 폼이 매우 좋습니다. 직전 그라나다의 홈 경기에서 선제 2골을 넣으며 대승의 발판을 만들며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셰를로트를 비아레알로 보냈지만 기존의 공격진인 바렌네치아, 주빈 맨디의 팀워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며 시즌 초 답답했던 득점력을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3골을 허용했다는 건 이른 경기 결과로 인한 방심이 원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3실점은 수비의 구멍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전력 차에 비해 상성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인데요. 소시에다드는 그라나다 이전의 3경기에서는 3경기 2골로 빈공에 시달렸는데 직전 대량 득점을 했지만 상대가 이번 승격팀인 그라나다는 수비력이 약해 평균 실점이 높은 팀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레알이 한 팀에게 2연패를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레알은 직전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극장골로 승리했지만 내용을 보면 골대를 3번 맞췄고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4차례나 있어 운도 따르지 않는 경기였지만 승리하며 연승이 끊길 위기를 넘기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